여러분, 오늘은 대법원장 얘기 좀 해볼까요? 대법원장 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상권 분립을 얘기합니다. 상권부, 행정부, 입법부, 그리고 사법부, 이 세 부처의 수장들이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입니다. 근데 얼핏 보면은 대법원장이 뭐 그 셋 중에서는 제일 뭐 약한 것 같이 생각되고 덜 중요한 것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법부 대법원장이라고 생각됩니다. 우리나라의 그 건국 후에 이 대법원장님들을 좀 보면은 여러분이 계셨죠. 굉장히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 대법원장님들을 그또 보면은 초대 대법원장 하셨던 그 김병로 대법원장, 그 양반은 제가 잘 모릅니다. 저 어렸을 때 하셨던 분인데,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뭐 부탁부탁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정식으로 소송을 하세요. 그 문제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항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, 대법원장은 그 다음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사법부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대법원장을 시작하셨어. 그 외에 여러분이 대법원장을 했죠. 저는 그 대학 다닐 땐가 민복기 대법원장이라고 계셨습니다. 그 민복기 대법원장 계실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직수 씨가 검찰총장인가 할 때인데,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우리가 보기에도 좀 심각하고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, 양쪽이 그 아주 서로 뭐라거나 자기 고집만 피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이 되었습니다.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중간에 나서셔서 신직수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. 대법원장한테 사과하고 빨리 끝내라 말이야. 이거 우리가 이렇게 검찰청하고 사법부하고 대립해서 하나도 좋을 것도 없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대통령이 중간에 중재해서 그렇게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대법원장 하면은 굉장히 고고하고 존경받고 또 이러신 분으로 생각했는데, 지금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유태흥 대법원장. 그분은 대법원장 그만두시고 혼자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쪼들림을 많이 당하셔서, 심지어는 옛날에 그분을 모시던 사람들이 일부 돈을 좀 걷어주면 그걸로도 쓰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. 근데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 양반이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하셨습니다. 이 나라의 대법원장 하신 분이 강으로 뛰어들어 자살할 정도,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많이 있지만 그 깊은 속뜻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겉으로 애석하게 생각할 뿐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모셨던 대법원장들, 또 우리가 알려진 대법원장들. 그런데 대법원장 되기 위해서는 일단 판사가 돼야죠.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고등고시라는 게 있습니다. 고등고시, 사법과 행정과 이랬어요. 사법과를 합격하면은 법원 판사가 되는 겁니다. 사법고시 합격하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 법조계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행정과를 하신 분들은 정부 행정부처에 들어가서 지금 말하면 사무관부터 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뭐 장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요직에 일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이라는 게 생겼죠. 사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.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때는 1년에 한 번 보는 사법시험에 합격자가 보통 50명 내외.
아주 많아야 100명 넘기가 힘들었습니다. 100명 가까이 간 적은 별로 없어요. 되게 50명 내외. 근데 1969년인가 70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그때는 사법시험에 5명이 합격했어요. 그래서 제가 우연히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청이라는데 그 게시판에다가 그때는 써서 붙였거든요. 합격자를. 그 5명 합격했더라고. 거기에서 사법시험 공부하고 그 발표를 보신 수험생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는 공부 그만해야 되겠다. 5명 분이 왜 안 됐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렇게 힘들게 그때는 시험을 합격해서 판사가 됐습니다. 그때는 이렇게 판사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웠고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판사나 검사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다 진출했습니다. 이제 판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검사를 좀 뭐 약하게 보는 게 아니면 판사는 정말로 고고하고 인품이 있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지 존경스럽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뭐 뭔가 줏대가 없고 좀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판사는 요즘에는 그래서 그 후에 그 뭐 이제 사법시험 정원도 늘어나서 뭐 100 몇 명인가 뭐 150명인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났고 그마저도 폐지돼서 지금 로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법률 전문 대학인가 해서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시험 봐서 합격하면은 변호사가 되고 그 중에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바뀌었죠. 그런데 그 판사가 그전에는 고등고시 합격하고 뭐 아니면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 마치면 직접 됐지만 요즘은 경력 판사라고 해서 변호사나 검사를 일정 기간 거친 사람 중에서 다시 선발해서 판사가 되는 겁니다. 이 판사는 굉장히 되기도 힘들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야가 마지막에 사법부 판사들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현직 대법원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았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분은 그 거짓말이 들통난 날로 즉각 법원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거짓말이 밝혀지기 전에는 거짓말을 해놓고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좀 지난 일이라 가물가물해서 이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가 보다 하고 거짓말을 인정하기는 인정했는데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셨습니다.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불과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전의 일을 가물가물해서 모른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? 말이 안 됩니다. 또한 거짓말했다는 걸 본인이 확실하게 밝혔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단 하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. 지금 그만두면은 역사에 중간에 허물이 있어서 그만둔 대법원장으로 기록되지만 지금 그만두지 않고 6년 임기를 다 채우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잃어버려서 그때 대법원장 몇 대 대법원장 임년 다 채우고 나온 아마 문제없는 분으로 후손들이 기억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바라고 그러는 걸까요? 그러기에는 너무 아니죠. 이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. 지금이라도 아마 무언가 잘못했다. 뭐가 잘못인가? 다 알잖아요. 본인도 알고 본인도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잡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많은 법관들이 열심히 오늘도 기록에 쌓여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그 많은 법관들에 대해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법원 내에 또 그리고 무슨 법 연구하는 그 모임이 있던데 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좋지만 그 모임에
들어간 사람하고 모임에 안 들어간 사람들하고 차별 두고 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, 더군다나 대법원장, 현직 대법원장에 그런 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.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대법원장 자격은 없는데, 지금 도대체 국민 알기를 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분이 하루라도 더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수치이며 이 나라의 앞날을 점점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. 사법부 너마저 흔들려 가지고 국민들이 믿을 곳 없고 갈 곳 없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제발 내려오십시오. 내려와도 칭찬 못 받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